자, 지금까지 봤던 게 이제 대항력 요건인데, 이제 우선 변제 갑니다. 경매 왔을 때, 자, 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자, 일단, 우선 변제 받는 요건은, 아까 잠깐 했지만,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대항력을 만약에 2월 10일을 취득했다. 확정일자는 2월 1일을 받았다. 그러면 우선 변제 요건은 2월 1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거꾸로. 자, 확정일자를 2월 10일을 받았고, 자, 대항력을 2월 1일을 갖추었다. 그러면 요때는 요때 늦은 날짜입니다. 두 개 중에 엔드니까 제 3조 2 보세요. 보증금 회수 제 2항 보증금 회수 제 2항 보면 제 3조 1항 2항 종문은 필요 없고 그냥 대항 요건과 줄거세요.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 상의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동그라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대한 공매할 때 법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경매 또는 공매할 때 임차주택 가로 열고 아까 했죠. 대지 포함입니다. 대지 포함에 환가대금이 바로 경락대금이에요. 환가대금에서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자,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걸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라 그래요. 엔드입니다. 1. 대항 요건 두 개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아까 봤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줄거세요. 배당 요구까지입니다. 총기까지입니다. 배당 요구 총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총기까지 전출 나가면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다음 양거리는 확정일자입니다. 자, 확정일자는 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자, 우리 동사무소 와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라는 것은 딱 확정된 일자라는 거죠. 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보신 분은 우리 그 편지 보낼 때 우표에다가 딱 도장 찍죠. 그죠? 그게 확정일자예요. 만약에 확정일자가 뭐 2022년 자 2월 1일 찍혔다. 여기야 그러면 확정일 딱 찍혔죠? 이 날짜에 임차 보증금이 1억 있다.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 계약서에다가 공무원이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이건 공문서가 된단 말이에요. 공문서가 되니까 위조하면 형량이 사문서보다 2배 높아요. 공무원이 딱 이 찍힌 날짜에 보증금 1억 있다. 이걸 확인해 주는 거야.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게 확정일자야. 위변제를 막으려는 거예요. 확정일자. 자, 그럼 확정일자 취지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 각각 나오는 게 보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위조로 보증금을 줄거세요. 보증금, 임차보증금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이다. 잘라주세요.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둘이 짜가지고 위변조를 막으려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자, 그래서 심표 갑니다.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이상, 자, 줄거세요.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아파트 동호수 필요 없어요. 아파트 명칭과 전유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 빠졌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만 기재되면 되지
동호수까지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방가로 2번 내려오세요. 확정일자 부여기간 나옵니다. 자, 제3조의 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 자, 제1항 갑니다. 1항 기억해야 돼요. 제3조의 2 제2항에 몇 조 몇 항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확정일자 줄거세요.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자치구 말합니다.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인이 부여합니다. 이걸 확정일자 부여기간이라 그래. 자,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 사무소, 그 다음에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정인이 부여합니다. 공정인이 부여한다. 자, 제2항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간은 해당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자 가장 중요하죠. 부여일, 차입 및 보전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 부라는 책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전산이죠. 전산 처리 정보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다 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파란색깔 2번 우선 변제권의 내용. 자, 양걸 1번에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 자, 1번, 2번 묶으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엔드입니다. 아까 잠깐 했어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다 갖췄는데 이것 중 늦은 날짜에 우선 변제 요건을 갖춥니다. 자,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 주택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당일 2월 1일이라고 적어보세요. 주택인도도 2월 1일, 주민등록도 2월 1일 마친 당일 2월 1일 날 또는 그 이전에 그 이전을 1월 한 20일 하죠. 1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갖추었어요. 정리해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자 2월 1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느냐? 자, 1월 20일 날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죠? 대항력 언제 취득해요? 요거 한 다음 날이죠? 2월 2일 날이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조심해야 돼. 확정일자 도장 찍은 날 요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 엔드니까 우선 변제 요건은 언제 갖추었죠? 우선 변제 언제 갖추었어요? 2월 2일입니다. 엔드니까 요거는 1월 20일 아무리 빨리 받아도 조심해야 돼.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어요. 확정일자도 2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럼 우선 변제 요건은 언제 갖추겠어요? 언제 갖춥니까? 2월 2일입니다. 엔드니까. 자, 그게 바로 나옵니다. 보죠.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날 2월 2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자, 근데 반대 2번 갑니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그 다음날 근데 주민등록 2월 1일 적어. 2월 1일 마친 그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는 2월 10일 날이야. 2월 10일 갖추었다면 우선 변제권 언제죠? 2월 10일이죠. 자, 확정일자 부여받은 날에 2월 10일 날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엔더야 엔더. 그러니까 대항력 더하기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기를 잘 당한단 말이야.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들어가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자, 조심할 게 이제 배당 요구는 나한테 배당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임차권은 여기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법원은 몰라요. 등기보고 하니까. 모르니까 임차인이 돈 달라고 배당 요구해야 받습니다. 배당 요구하는 빵은 10원도 못 받아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현행법상, 자, 줄거세요. 뭐 소액이든 다액이든, 소액이든 다액이든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입니다.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빵원이야. 자, 따라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10원도 없어요. 안 와서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은 경우는 그 금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권리 행사 안 했으니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빵원입니다. 빵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나 소액 보증금도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를 해야 받습니다. 배당 요구 못하면 못 받아요. 그런데 3번 예외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여기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등기가 돼 있으면 법원이 알고 있단 말이야.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등기돼 있을 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배당해 줍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야. 또 한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주로 나간다. 경매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등기됐죠?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법원이 알고 있단 말이야. 이때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점만 기억하고. 자, 그리고 맨 밑에 이제 5번대로 5번 보증금 수령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입니다. 자, 3조2 기억한다. 제3항. 자, 아까 임차인은 언제까지 이사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전출 나가면 안 돼요? 뭐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즉 이때까지 전출 나가면 빵원이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러면 언제 이사 나가면 되느냐 이거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다가 배당 요구하고 돈 받으러 갈 때는, 자, 여기 이제 경매돼 가지고 법원에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임차 보증금을 배당 받으러 간단 말이야. 배당 받으러 갈 때는 이걸 경락인에게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도해 줘야만, 즉 명도가 해줘야 보증금 줍니다. 보증금 받으러 갈 때는 명도해 줘야 돼요. 자, 그게 이제 3조입니다. 제3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이 경락인입니다. 양수인 경락인에게 인도 같은 말 명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임차 보증금을 법원에 받으러 가려면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는 언제 나간다고? 보증금 받으러 갈 때 이사 나가면 돼요. 그 이제 나가면 안 돼.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장 가자. 양가로 6건 우선 변제권의 승계. 자, 이건 아직 보지 마세요. 우선 변제 승계는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7번 중에 표시합니다. 7번 임차인의 경매 신청 요건 완화 중에 표시하세요. 경매 신청 요건의 완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 이제 값을, 자, 임차인 임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었어요.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우리 민법 시간을 배웠죠. 동시행 관계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주고 1억 반환,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이게 서로 동시이행 관계였잖아. 동시이행한다. 뭐 대표적인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니까, 자, 보증금 받고 전출 나가야 돼. 이사 나가야죠. 경매 신청도 마찬가지로 경매도. 자, 근데 임대인이, 자, 보증금을 안 빼줘요.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를 넣어야 돼요. 경매 신청해서 이제 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 피고는 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경매를 넣으려면, 자, 경매를 원칙적으로 하면 동시행 관계니까 임차물을 반환해야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승소 판결 받아도 격리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만약에 자 이걸 임차물을 반환했다. 즉 전출 나갔다는 거죠. 전출 나가면 아까 언제까지 존속하라 그랬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라 그랬잖아. 근데 배당 요구 종기가 경매 신청할 때 전출 나가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상실하잖아요. 또 대항력 상실하니까 우선 면제권 상실하잖아.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아놓고도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 못 받으니까 경매 신청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 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사 안 나가고 전출 즉 이사 안 나가고 경매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을 만듭니다. 그게 특별법이야. 억지로 뜯어고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사 안 나가 즉 임차물 반환 안 해주고 경매 신청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 되겠죠. 그게 완화입니다. 3조기 잘 기억해야 돼. 보전금 회수 제1항. 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전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따라 줄거세요. 경매 신청하는 경우야.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지법 41조에도 불구하고 자 줄거 나가세요. 반대 의무 이행 요게 바로 주택인도죠. 주택인도나 이행 제공을 줄거 나간다.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즘 기억해야 돼. 반대 의무 이행이 바로 주택명도야. 주택명도하지 아니하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밑에 즉 해설해 놓고 있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고도 즉 명도하지 않고도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걸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 집행개시가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 조문 잘 봐야 돼요. 자 오른쪽 기출 바로 난 거죠. 기출 25회 때 임차인이 임차보전금 반환 채권의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기하여 항상 경매하려면 집행권한이 있어야 돼.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줄거세요. 반대 의무 이행 안 한다 그랬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즉 경매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건을 보지 않는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집행개시 요건이다. X야. 아니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변제권 봤어요. 결국은 주임법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이게 포인트예요. 자 대항력은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0시죠. 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도 갖추고 앤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 취득합니다. 자 이거 조심할게요. 이거는 자 경매 들어갔을 때 경매 절차에서 돈을 먼저 받는 겁니다. 다음 3번은 소액 보전금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세 번째가 이제 소액 임차인이라 그래. 자 임차 보전금이 굉장히 소액일 때 임차 보전금 소액 임차인은 요건 특별한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권. 자 소액 임차인은 자 1순위에 뭐 저당권 있고 2순위에 저당권이 먼저 있어도 소액 임차인은 얘네들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장땡.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요건은 조심해야 돼. 요건은 자 우선 변제 요건은 뭐였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죠. 여기 임차보증금이 딱 돼 있으니까. 근데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니까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저당권랑 비교하려고 한 거잖아. 여기는 그냥 대항요건만 갖추면 돼. 여기는 대항요건만 갖추면 돼요. 우선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야. 그래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대항요건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자 보세요.
제8조 갑니다. 8조. 자, 보증금 중 일정액 보고 제목 줄거세요. 제목을 바로 외웁시다. 보증금 중 일정액. 자, 다 주는 게,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받는 게 아니고, 자, 보증금 중 일정액. 일단, 자, 서울에서 시험 나오니까, 자, 서울 특별시 보죠. 서울은 소액 임차인을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를 소액 임차인이라 그래. 1억 5천만 원. 이 중에서 이제 다 받는 게 아니라 약 3분의 1, 5천만 원. 보증금 중 일정액이야. 5천만 원까지만 일단 최우선 면제를 먼저 줍니다. 선순위 저당권자 있어도. 이게 소액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 보입니다. 자, 제1항 보세요. 임차인은, 자, 줄거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 요걸 내와야 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자, 살짝 적어보세요. 서울은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까지를,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까지를, 자, 다른 담보물권자가 바로 저당권자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 그래. 조문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 임차인은 보증금 중 전부 다가 아니고 일정액을 다른 저당권자보다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요건 나와.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줄거세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여기 포인트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이야.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입니다. 여기 암기돼야 돼. 경매 신청 등기 같은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러분 등기부 보면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나와요. 예, 경매 신청 등기 같은 말 경매 시작한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제3조 1항의 요건이 바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 옆에 저거 확정일자 X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 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받는 요건은 경매 신청 등기하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춰야 돼.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자, 그 점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항 보세요. 제3항.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 앞에 세자 넣어 기어가 최자. 최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행령으로 정해요.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즉 경락대금, 대지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우선 변제는 임차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근데 소액 보증금은 전부 다가 아니라 보세요. 서울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하 중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근데 1억은 최우선 변제 못 받는 거예요. 자, 의 정확하게 간다. 의 동그라미 1. 임차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근데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임차인은 요 앞에다 소액이라 적어.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일명 최우선 변제라 그래요. 자, 동그라미 2번 조심. 자, 조심할게. 법 조문에 잘 봐야 돼. 법 조문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강의할 때는 이걸 최우선 변제라 그래. 왜 최우선 변제라 그러냐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주니까 최우선으로 준다는 거예요. 원래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는 늦게 받아야 되잖아. 우선 변제. 이거는 더 먼저 받으니까 최자를 붙여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 최자 안 붙여줘요. 그냥 보증금 중 일정액. 왜? 법 조문이 그러니까. 2번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 줄이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 요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 갖춰야 됩니다. 즉 조심해야 됩니다.
대항 요건만 갖추는 것이지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조심해야 돼. 확정일자는 그냥 우선 변제받는 요건이에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야. 그리고 최우선 변제받을 금액은 주택가액의 반 2분의 1 범위 내에 한한다. 경락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 한합니다. 자, 왼쪽 기출 문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기출. 소액 임차인, 소액 나왔죠?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받아, 나중에 받아? 소액이니까 먼저 받는다는 게 먼저, 이게 최우선이라고 그래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경매 절차에서 일정 금액은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자, 바로 밑에 기출. 소액 임차인은 소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소액 그러면 최우선 변제 기억해야 돼. 서울에서는 소액 임차인 얼마 이하라고? 1억 5천만 원 이하예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안동은 6천만 원 이하를 의미해요. 자, 기출.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여기 와야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건 X죠. 뭐가 틀렸어요? 확정일자 필요 없다 그랬죠. 최우선 변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춥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 왜? 선순위보다 더 먼저 받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럼 양가로 2번 오른쪽 소액 보증금 좀 암기하러 옵니다.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 시행령 11조. 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고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한다. 일단 서울에 줄 거세요. 서울특별시는 1억 5천만 원 다음에 이하라고 적어. 1억 5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 보증금입니다. 자, 2호는 뭐 수능은 잘 안 나오지만 2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 화성 김포시는 1억 3천만 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 광주 등은 7천만 원 이하. 자, 4호는 줄거세요. 그 밖의 지역, 기타 지역에 6천만 원 이하. 안동은 기차니까 안동, 영주, 예천 전부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시험은 그냥 서울만 외우시고 1억 5천만 원 이하 배우고, 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 상식적으로 이건 안동은 6천만 원 이하에게 최우선 임차인이라 그래. 일단 서울만 외우죠. 1억 5천 이하. 안동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이라 그래요. 오른쪽 갑니다. 그러면 자, 보증금 중 자, 일정액으로 갑니다. 일정액은 자, 요의 3분의 1입니다. 거의. 자, 갑니다. 오른쪽 최우선 변제.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 등 제1항 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다음 각 고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자, 이를 줄거세요.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 이하야. 그럼 바로 옆에 적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자, 소액 임차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이하라 그래. 요 중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아요. 5천만 원 이하까지. 그 다음 2호 과밀 억제권역은 4,300만 원 이하. 다음 3호 광역시는 2,300만 원 이하. 자, 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 이하죠. 자, 안동 보세요. 6천만 원에 약 3분의 1이니까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두 개만 좀 해보세요. 자, 서울은 소액 임차인을 1억 5천만 원, 그 중에 약 3분의 1인 5천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우리 안동은 6천만 원 이하에게 약 3분의 1인 2천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변제 받아요.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앞에 구별 잘해야 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보통 임차인이고 뒤에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 필요 없다 그랬죠.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뿐만 아니라 심표 주택과는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 경락대금에도 우선 변제권할 수 있답니다. 땅에도 우선 변제 받아요. 자, 그럼 최우선 변제권 한번 보죠. 최우선 변제는 자, 경락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거는 자, 2분의 1 범위 내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1억 5천만 원이 소액 임차인데 5천만 원까지밖에 안 주느냐 이거야. 네, 이것도 후순위 저당권자 봅니다. 자, 보죠. 좀 어렵지만 듣고 그냥 까먹어도 돼요. 자, 이 집이 방이 4칸이에요. 방이 4칸인데 자, 1순위로 자, 1월 한 10일 날 자, 은행에 건저당권자 A 은행이 한 1억에 걸려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건저당권자 있고 이제 얘가 이제 대항 요건을 언제 갖췄느냐? 대항 요건을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 요건 갖추면 된다 그랬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한 5월 10일 날 대항 요건 갖추고 있었어요. 확정일자는 안 받았습니다. 뭐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하죠. 확정일자도 뭐 5월 10일 날 받았다고 하죠. 5월 10일. 얘는 1월 10일 날 우선 면제죠. 얘는 확정일자는 엔드니까 5월 11일 날 우선 면제 요건 갖추었겠죠. 근데 최우선 면제는 자, 요거는 우선 면제는 얘가 빠르지만 자, 요게 이제 서울에서 1,5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까지는 먼저 임차인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게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자, 1억씩 1억에 A 여기 1억에 A, B 1억에 C, 1억에 D 이렇게 소액 임차인 4명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경매됐는데 경락이 얼마로 되느냐? 예, 만약에 2억 5천만 원에 경락이 됐다고 하죠. 2억 5천. 4로 나눠야 되니까 2억 4. 3억에 됐다고 하죠. 3억. 자, 3억에. 자, 3억에 됩니다. 그러면 이 3억의 2분의 1 범위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야. 3억. 그러면 자, 2분의 1은 얼마죠? 1억 5천이죠. 1억 5천 가지고 최우선 변제를 줘야 돼요. 1억 5천. 1억 5천. 근데 이거는 전부 다 A, B, C, D. 자, 그럼 4사람이니까 1억 5천 가지고 4사람씩 나눠줘야 돼요. 4로. 얼마씩 받으면 되겠어요? 네? 1억 5천, 4로 하지 마. 3명 합시다, 3명. 계산하기 쉽게. 그럼 얼마씩 나눠주면 되겠어요? 5천씩 주면 되겠죠? A에게 5천, B에게 5천, C에게 5천 이렇게 돼요.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얼마만 받았어? 일단 5천만 원씩 최우선 면제 받았죠? 앞에 근저당이 있어도. 그럼 못 받은 게 얼마씩 못 받았어요? 5천만 원 못 받았죠? 아직 마이너스 5천 못 받았죠? 자, 이거는 이제 우선 변제로 이제 따지는 거야. 이제 우선 변제로. 그럼 우선 변제는 뭐야? 근저당이 1억이고, 자, 얘네들 언제 했어요? 5월 10일이잖아. 누가 빨라? 근저당이 빠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까 1억 5천 남았잖아. 1억 5천에 이제 우선 변제로, 요거는 이제 근저당이 1억 가져가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5천 남았잖아. 이 5천은 이제 얘네들끼리 확정일자 먼저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확정일자 먼저 받은 사람. 만약에 자, 요 A는 확정일자를 만약에 5월 11일 날 받았고 얘는 5월 20일 날 받았고 얘는 5월 30일 날 받았다. 그러면 확정일자 누가 제일 빨라요? A가 제일 빠르죠. A한테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갑니다. 근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로 1억 받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A는 최우선 변제로 5천, 우선 변제 5천, 얘는 1억 다 받았죠. B는 뭐만 받았어? 최우선 변제로 5천밖에 못 받았죠. 5천을 못 받았어요. 다음, 자, C는 최우선 변제로 5천, 우선 변제를 못 받았죠. 결론적으로 이제 은행, 배당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근저당 1억,
A 1억, B 5천, C 5천 이렇게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최우선 변제는 이 선순위가 있어도 얘보다 얘는 빼고 먼저 최우선 변제를 줘. 단 액수가 작다는 거야, 액수가. 그럼 이 경락되면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액 보전금 중 일정액까지만. 5천만 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경락되면 떨어지면. 5천만 원 못 받는 거 한번 볼까요? 최우선 변제 받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야. 최대가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그럼 방 한 칸이 나가죠. 이 집에 경매 들어갔는데 만약 요게 자, 그럼 네 명 하고 자, 전부 다 1억씩 들어갔다고 하죠. 1억씩 서울에서 1억씩 A, B, C, D 1억씩 소액 임차인이죠.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이게 경매 됐는데 이게 만약에 한 1억밖에 경락이 안 됐어. 1억밖에 안 돼. 경락되고. 그러면 요거에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죠. 2분의 1 범위 내가 얼마?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 최대 5천까지요. 5천만 원 범위 내니까 이 사람이 4명이잖아. 얼마씩 나눠줘야 돼? 1250이죠. 1250, 1250, 1250, 1250이야. 그러니까 5천만 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하야 1250. 그럼 여기서 이제 자 1250씩 다 못 받은 게 마이너스 3500씩 못 받았죠? 그럼 이제 나머지 5천만 원 남은 게 우선순위로 저당권자가 있으면 저당권자한테 5천만 원 줍니다. 얘가 없어. 저당권자 아무도 없다. 얘네들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요 5천만 원을 여기 확정일자 먼저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확정일자 먼저 받았다면 얘는 아까 3천만 원 500만 원 못 받았으니까 1억 5천하고 또 3천 원 얘는 5천만 원 받죠. 아, 1억이네요. 1억 아까 1250이니까 1억이니까 다 받죠 여기서. 그죠? 아까 2500에다가 5천이면 7500 받죠 여기는. 7500 여기는 2500 2500 25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하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다 받는 게 아니야. 안동에서도 마찬가지야. 소액 임차인이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중에 얼마까지만? 2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는 거야. 그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경락대금 떨어지면.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경매할 때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건데 전봇대 있죠. 전봇대에 가면 이게 많이 찍혀 있어요. 자, 방 한 칸 옵니다. 5천만 원에 세 놓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5천만 원짜리 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 2분의 1만 넣으면 5천만 원까지는 1순위, 2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예. 만약에 은행이 없다 그러면 최소 이건 받을 수 있겠죠. 최대 되면 그죠? 남들은 다 막 2억씩, 3억씩 전세 들어가는데 5천만 원에 많이 찍어놨어요. 제가 요새 전세 사기 난 저 화곡동 쪽이죠. 화곡동 쪽. 그러면 이게 최우선 면제가 장난치는 거예요. 원룸 같은 거, 안동 같은 데 보면 요 만약에 안동대학 옆에다가 2천만 원짜리 많이 찍어 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최우선. 그러나 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떨어지면 뭐 조심하셔야 돼요. 요 가지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경매 들어가면 먼저 뭐부터 먼저 준다? 제일 먼저 뭐부터 줘?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일정액이야. 서울은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까지. 이것도 경락대 뭐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이렇게 됩니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일반 채권자한테 줘요. 차후에 또 경매에서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다 내요. 그 다음 2번, 다음 페이지 4번 갑니다. 임차권 등기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자, 임차권 등기 한번 가보죠. 자, 요거는 임차권 등기에서 잘못 적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적어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제목을 좀 바꾸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자, 설명을 하고 교과서 한번 보죠. 자, 보세요.
자, 이 집에 이제 임대를 놨습니다.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이죠.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시행이라 그랬죠. 자,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해주고, 우리 보증금 1억이라고 하죠. 임대인은 보증금 1억을 돌려줘야죠. 이 서로 동시행 관계죠. 근데 임차인은 지금 자, 임차물 반환해주고 이사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없다고 지금 안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언제까지 이사 나가면 안 돼요? 아까 했죠? 언제까지 이사 나가지 말라 그랬어? 돈 줄 때가 아니죠. 뭐죠? 배당 요구 종기죠.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계속 이사 나가면 안 돼. 천수가 있어야 돼요. 왜?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자, 이사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잖아. 대항력 상실하니까 엔더 우선 면제고 당연히 상실하잖아. 꽝이죠. 뭐 경매도 가면. 이사 못 가요. 근데 이제 을이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났어. 그러면 안동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해야 돼. 이 보증금 1억 우선 면제 받으려고.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이야.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근데 임대인 등기해 주려고 그래? 안 해주려고 그래? 안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인 혼자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 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예요. 기억 잘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 종료된 후에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원래 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요거는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 법원. 이 건물이 있는 법원에 가서 임차명령 등기를 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옆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자, 촉탁이라는 것은 관공서에게 부탁하는 게 촉탁이야. 촉탁하면 등기소에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 얼구에다가 뭐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뭐 3순위라면 3순위, 순위에 따라 주택 임차권 등기라면 상가라면 상가, 주택 임차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 조심해야 돼. 자, 대항요건 갖춘 날, 즉 주민등록한 날, 인도받은 날이죠. 또 인도받은 날, 확정일자 갖춘 날, 전부 같은 날이라고 우리 하죠.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 임차인을 이렇게 등기를 해요. 촉탁으로. 그럼 여기 이제 이게 2020년이 나와죠. 그러면 대항력 언제 갖추었죠? 2020년 2월 1일에서 2월 2일 날 대항력 갖추었고 우선 면제도 언제죠? 2020년 2월 2일이죠. 그럼 이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딱 갖추었으니까 조심합니다. 이제는 등기 딱 되고 나서 얘가 전출 이사 나가도 돼요. 이사 나가도 여기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나갔어. 오늘 2023년도에 나가도 20년 2월 2일 날 대항력과 우선 면제를 그대로 유지해. 그럼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간다. 경매 들어가면 2020년 2월 2일하고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면제만 이렇게 나가고 나서 나중에 얼구에 저당권 등기가 2023년 2월 아니면 1월 10일 저당권이 있어도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 면제 받고 나중에 받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혼자서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명령 촉탁 등기야. 자, 1. 의 잘 갑니다. 의는 뭐 설정 읽어보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후 이게 포인트야. 종료가 돼야도 후 존속 중인 안 돼. 종료한 후 주거 이전해야 할 임차인에게 즉 이사가야 할 임차인에게 간편한 절차가 바로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대항력과 줄거세요.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야. 양거리 2번 신청 중요하고 자 동그라미 1번 임대차가 끝난 후 줄거세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요걸 외워야 돼.
임대차가 한자로 쓰면 종료된 후, 한글로 쓰면 끝난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은 자 주택에 동남치세요. 임차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갑니다.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동그라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안동이란 뭐예요? 안동은 지원이죠. 지원. 예천이라면 시군법원이겠죠. 대구라면 지방법원이고. 이와 같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나 시군법원에 가서 혼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옆에다 적어. 그럼 옆에다가 자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등기한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으로 등기합니다. 자, 법원에다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옆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촉탁 등기를 합니다. 명령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등기예요. 자, 2번 조심하고 동그라미 쳐.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 존속 중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이 안 됩니다. 존속 중에는 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법원에 갈 때는요, 돈 들어갑니다. 비용 들어가요. 항상 법원에 갈 때는 비용. 그럼 이거는 일단 비용은 의리 비용을 내야 돼. 임차인이. 이 비용을 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갑이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의리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비용과 그리고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련해 든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비용을 내고 나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중요 표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입니다. 자, 1번 조심하고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동그라미 격려되면 이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딱 격려돼야 돼.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오늘 했다고 하죠. 오늘. 근데 우리가 자 임대차 계약을 자 2년 했다고 하죠. 2년 하면 2년이 끝나죠. 2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등기는 최소한도 2년 전에 걸로 등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야.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등기는 오늘 신청했어요. 오늘 2023년도에 했지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2020년도로 소급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살짝 오늘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잘라주고. 자, 그런데 그 점의 포인트야. 임차권 등기 이전에 옛날에 2년 전에 3년 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2년 3년 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동그라미 유지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등기했지만 2년 3년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부에 딱 등기가 돼 있잖아. 그러면 등기돼 있으니까 이제 대항력은 2020년 2월 2일 날 갖추었고 우선변제권도 2020년 2월에 갖추었잖아. 이 보증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이사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원래는 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이사 나가면 안 돼요. 자, 근데 배당 요구 종기는 뭐예요? 경매에 들어가야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경매 안 들어가면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이사 못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등기를 딱 해놓으면 이제 이사 나가도 이 대항력하고 우선 면적이 유지되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2번 임차권 등기 이후 동그라미 치세요.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제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 나가더라도 이사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른쪽 기출을 바로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출제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왔죠? 명령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갑이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X죠. 등기를 마친 후 이사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까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는 얼마였죠? 1억 5천만 원 중 얼마까지? 5천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았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이사를 나갔어요. 자, 이 집에 자, 전출 나가니까 비어 있어. 그럼 임대인은 지금 보증금 못 빼줬으니까 이 집을 임대를 놓을 때 자, 비싸게 나야 빨리 나가겠어요? 싸게 나야 빨리 나가겠어요? 싸게는 빨리 나가죠. 그래서 이제 요 소액 보증금만큼 임대 놓은 거야. 서울에서 1억 5천 이하. 자, 안동에서 6천 이하로 났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최우선 변제를 주게 되면 이거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요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도 얘네들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이 사람 임차권 등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최우선 못 받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자주 나와요.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중요. 임차권 등기가 등기가 종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등기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임차권 등기가 이미 돼 있으면 그 이후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도 중요. 자, 4번. 자, 아까 잠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종료되면, 자, 우선 변제 얘기해요. 종료되면,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 그랬잖아요. 동시행이야. 그런데 이 동시행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 자, 그러면 나중에 요 보증금을 받으면 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요거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이미 돼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입니다. 먼저 이행을 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후 이행이 됩니다. 선후 관계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자주 나와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자, 주문했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행보다 선이행 의무입니다. 선이행 의무다. 동시행이 아니다. 선이행입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잘 기억해야 돼. 선후 관계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후이행, 선후 관계입니다. 동시행이 아니야. 자, 그 다음 5번도 중요. 자, 5번도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 여기 임차보증금 1억이라고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등기부를 딱 있으니까 보증금 있네? 아니까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줄거세요. 임차권 등기 동그라미죠. 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 자,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경매 들어가면 임차인 아까 했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법원에서 1억을 배당하게 됩니다. 그 점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 앞으로 잠깐 와볼까요? 513쪽 가보세요. 513쪽. 맨 위에 이 배당 요구 채권 바로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 현행법상 소액 보증금이든 그냥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합니다. 배당 요구해야 돼. 그러나 옆에 적어. 그러나 이제 밑에 5번, 요건 아까 안 했던 거잖아. 5번 중요. 봐라, 3번 이겁니다. 3번. 그러나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가 있다. 이해되죠?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돈 달라고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원위치로. 자, 양가로 4번에 자, 민법 동그라미 쳐. 민법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는 효력이 똑같다라고 하죠. 똑같다. 일단 줄거 놓고요. 주택에 대한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하면 주인보고 똑같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생긴다. 임차권 등기명이랑 똑같아요. 줄만 그렇고 차후에 이제 하도록 합니다. 자, 조금 어렵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520페이지 조금 쉬었다 하죠.